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뱅골드 김진호 매니저입니다. 네, 좀 연휴인데 푹 네. 쉬셨나요? 연휴 중간에 또 방송이 있어가지고 네. 제대로 푹 쉬지 못했고 집에서 있고 또 사무실에서 또 이제 2021년도 시장을 좀 준비하면서 또 여러모로 또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맞아요. 이번 토요일 날 네. 저희 같이 방송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오랜만에 만나는 만큼 좀 기분 네. 좋게 목표가 터치한 종목으로 네.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12월 9일 날 2차 전지 관련해서 동화 기업을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실 목표가를 지난번에 터치를 했는데 제가 몰랐어요. 근데 네. 11월 말에도 제가 동화기업을 이제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또 삼성 SDI와 함께 동화일렉트로라이트 자회사인 동화일렉트로라이트가 전고체 전해지 관련해서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장 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2월 9일 날 한 번 더 재추천을 드려가지고요. 이번 주 지난주에도 한번 목표가를 터치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좀 수익 실현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목표가 터치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동화기업이 목표가 터치한지 몰랐는데 오늘 또한 또 목표가를 다시 한번 재차 터치한 모습입니다. 제가 1차 목표가를 47,0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지금 47,95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수익을 챙기셔도 한 10% 이상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익절가 라인대만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제가 1차 목표가를 47,000원 잡아드렸으니까 익절가를 47,000원으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는 제가 이제 52,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2차 목표가 52,000원 라인대까지 편안하게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둘 다 1차 목표가를 네. 넘나들고 있는 동화기업 익절가 47,000원 선 기억해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전 거래일에 짚어봤던 종목들도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코로나블루와 관련해서 국제약품 후속주죠. 동성제약을 들고 와주셨어요. 네, 국제약품 후속주로 제가 이제 동성제약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뭐 수면 유도제 졸리민이 약국에서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판매가 가능하고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습관성이 그리고 또 중독성이 적은 약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블루 현상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 외에도 예전에 제가 이제 BC월드 제약을 설명드리면서 클로로킨 관련해서 모든 악재가 선반영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종목도 2018년도에 이제 최장암 관련해서 또 그리고 이제 해외 학술지 투고 허위가 밝혀지면서 그에 따라서 종목이 4분의 1에서 5분의 1 토막가량 조정이 나왔어요. 다만 최근에 최장암 관련해서 강역학 항암 치료가 다시 한번 효과가 확인됐고 또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과 최장암 또 광역 치료 관련해서 또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악재가 충분히 반영되는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코로나 블루 관련해서 또 그리고 최장암 관련해서 다시 한번 그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그 방송 중에 또 큰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도 오늘 강보합권 내에서 매수가 위에서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그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3,2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는 14,5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를 제가 1,7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 조금 상향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1,500원 라인대까지 손절 라인대를 조금 상향해서 12,000원과 11,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11,500원으로 네. 상향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4차 산업의 필수적인 MLCC와 관련해서 삼화 콘덴서를 또 소개해 주셨죠? 네, 오늘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이제 시장도 오늘 상승이 나왔어요. 뭐 네. 셀트리온 그룹주도 오늘 반등이 나왔고 또 이제 LG전자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관련 수혜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 이제 또 시장 자체는 오늘 뭐 양도세 차익 매물 또 회피 물량들이 좀 나와주면서 시장의 종목들의 변동성은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제 내일 또 이제 배당락을 앞두고 또 기관의 투자 자금이 다시 또 유입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시장은 좀 변동성을 확대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코스닥에서는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오늘도 저 코스닥에서는 하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화콘덴사 같은 경우는 강보합에서 보합권 내에서 아주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후속 섹터는 오히려 MLCC, 저층 세라믹 콘덴서 관련해서 그 모멘텀이 다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드렸었고 이 종목도 11월 달에 중순에 말씀드리고 나서 목표가를 터치했었는데 다시 한번 재진입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LCC는 산업의 쌀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네. 또 전장 사업의 확대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67,500원 라인대, 정고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75,0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55,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요. 56,0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3화 콘덴서까지 네. 오늘도 리뷰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이제 달릴까 말까 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섹터로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가져온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일단 이것도 자율주행의 이제 후속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2차 전지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 참 핫한 네. 섹터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비보호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애플발 수혜가 있는 종목들, 또 LG전자 향, 또 매출이 직접적으로 기여가 되는 종목들은 오늘도 큰 폭의 변동성이 나왔어요. 다만 네.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또 이제 자율주행 섹터 그 다음에 수급이 이어질 수 있는 또 미래차 섹터를 우리가 꾸준히 보자고 말씀드렸었고, 그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요, 예전처럼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동아기업도 오늘 재차 또 목표가를 터치를 했었었는데 동아기업의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분 좋게 리뷰한 동화기업의 후속주를 들고 오셨다라고 예고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그 후속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동아기업의 후속주, 또 삼성 SD 향 매출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네. 종목은요, 삼진 L&D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진 L&D 네. 우리 달릴까 말까에서도 만났던 종목으로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 대안주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일단 뭐 동아기업의 뭐 대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제 삼성 SD 향 매출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동아기업과 함께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삼진 L&D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가격 만나볼게요. 현재 5.25% 상승하고 있고요. 3,510원 선 넘어 지나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일단 삼진 L&D를 가져온 이유를 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삼진 L&D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처음으로 배터리 사업을 시작했을 때 참여했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기업과 함께 삼성 SD 향 매출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ED 조명 사업과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해요. 그래서 자동차에 뭐 헤드라이트나 또 리어 라이트, 후미 등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 사업, 전장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켓을 대표적으로 제조를 해요. 그래서 전고체 전해질, 그리고 또 원통형 전지의 뚜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질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뚜껑 역할을 하는 게 가스켓인데요. 가스켓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 삼성 SDI의 70%를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독과점 수준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탄탄한 매출처를 확보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SDI에서 수주 물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에 따른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삼진 L&D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 전용, 현대차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배터리 입차를 10월 달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체 3사는 물론이고 일본과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도 입찰 전에 이제 뛰어들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입찰을 했을 때 어떤 한 곳의 배터리 업체만 선정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배터리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20조가 넘는 발주가 예상되고 있는 이 GMP에서 3차 물량이 오히려 여러 업체들로 할 것 같고, 또 삼성 SDI가 제일 먼저 입찰될 가능성이 높은 게, 그동안 4대 그룹 총수가 이제 잇따라서 회동이 있었을 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첫 번째로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거래가 전무했었는데 삼성 SDI와 첫 입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모멘텀이 가장 크게 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도 2025년까지 이 GMP를 포함해서 23개 이상의 전기차를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연 100만 대 이상의 그 전기차를 판매할 것을 목표로 두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미래차 시장에서는 가장 선점하겠다라고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밝혔는데, 그에 따라서 가장 크게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고, 이 입찰 시기가 이제 내년 초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멘텀이 살아있고, 또 삼성 SDI가 제일 처음에 입찰이 되었을 때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삼진 L&D라고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을 삼진 L&D를 가져왔습니다. 네, 요즘 전기차 춘추 네. 전국 시대다 이런 말이 돌 만큼 찬 핫한 전기차 시장인데요. 뭐 현대차에서는 뭐 배터리 문제로 코나를 단종하겠다 이런 말도 네.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GMP 같은 경우에도 아주 새롭게 좀 전기차 구조 자체를 바꾼다 네. 이런 말이 돌고 있는데, 앞으로의 이 전기차 전망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삼진 L&D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또 네. 테슬라의 모델 3에도 가스켓을 납품하고 있어요. 근데 네. 2차전지 업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기차 업황은 워낙에 또 크게 보고 있고요. 또 우리뿐만 아니라 뭐 유럽, 뭐 중국, 또 그리고 뭐 미국, 뭐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차 안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봐야 될 것이 뭐 수소차와 또 전기차 섹터를 꾸준히 봐야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내년 초에 있을 또 현대차에서 이 GMP 또 그 배터리 입찰 관련해서의 모멘텀도 현저히 살아 있고 또 이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더라도 2차전지 섹터는 우리가 또 꾸준히 항상 지켜봐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좀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뭐 포스케 케미컬을 시작해서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최근에 동화기업을 시작으로 전고체 전해질 관련해서 또 2차전지 관련 안에서도 순환매가 충분히 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화기업이 어떻게 보면 후속주다라고 삼진 L&D를 가져왔지만 실질적으로 탄력도 면에서는요. 오히려 삼성 SD 향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번에 입찰에 이제 첫 번째 입찰로 됐을 때 그에 따라서 가장 또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연초 랠리에도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삼진 L&D를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이 삼진 L&D 어떻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당연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일 또 배당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종목들의 지금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이 박스권 내에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지난주에도 한 폭의 큰 상승이 한번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손절 라인대를 제가 3,1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습니다. 이 박스권의 하단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손절가로 잡아드렸는데 종가상 이탈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3,100원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분할 매수로 3,100원이라든지 3,200원 부분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목표가는요. 이 박스권의 상단 부분이 3,800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인 4,2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인 3,800원을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오히려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했으면 시장에서 또 강하게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년 초에 또 삼성 SDI의 또 입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진 L&D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만나봤으니까요. 이제 바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섹터는 어떤 걸 가져오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두 번째 섹터는요. 또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IT도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시리즈로 계속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 중소형 IT 종목들도 계속해서 가져왔는데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요. OLED 섹터입니다. OLED 섹터 네. 계속해서 거고 익선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큰 TV가 유행을 하면서 대형 OLED가 상당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뭐 이제 디스플레이 뭐 장비 관련 종목들도 제가 연이어서 말씀을 드렸었고 뭐 반도체 장비 또 소재 부품 관련 종목들을 연이어서 가져왔는데 최근에 OLED 관련 종목들 또한 최근에 좀 다른 IT 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섹터라든지 또 그리고 뭐 소재 장비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상승폭이 비교적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렸기 때문에 중소형 IT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또 그리고 차근차근 제가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종목들도 연이어서 상승 랠리가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또 연초 랠리를 기대하면서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차분히 또 그리고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의미에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상승이 제한적이었던 중소형 IT 관련주 어떤 종목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사실 달릴까 말까해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요. 또 바로 2, 3일 만에 이제 수익 실현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예,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신화 인터텍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신화 인터텍 들고 와 네. 주셨고요. 그럼 대안주로 볼까요? 네, 일단 뭐 OLED 관련 섹터에서 뭐 대안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광학 필름 부분에서 가장 또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강보합권 상황이고요. 3,210원 선 넘어 지나고 있습니다. 재료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신화 인터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LCD 광학 필름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년 초부터 QD OLED 이제 전환을 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신화 인터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 외에도 터키, 중국 또 그리고 광학 필름 시장 점유율 자체가
20%가 넘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광학 필름 부분에서는 거의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이제 OLED 모바일 기능성 테이프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모바일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수록, 또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또 TV 수요량이 지금 언택트 시대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실적 턴 어라운드까지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QD OLED 산업 전환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나서도 이제 바로 빠르게 목표가를 터치했었는데, 최근에 시장 여파로 살짝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다시 재매수의 관점으로 두 번째로 가져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고 나서 5%대까지 상승폭이 커졌는데요. 네. 가격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대예요. 사실상 이제 코로나가 창궐하기 직전 가격대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말씀드리고 매수 직전에 수급 직전에 바로 말씀드려가지고 바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최근에 약간의 차익 매물 나와서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손절 라인대를 2,8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2,900원이나 또 3,000원 초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번과 비슷하게 3,45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파하면요,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는 3,8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화인터텍도 또 꼼꼼하게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매니저님 이번 주는 무료 네. 방송 없다고 들었는데 문자로 친구 맺을 수 있는 방법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뭐 샵 2034 김준호로 문자를 보내시면요, 저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링크가 하나 갈 겁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와 친구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년부터 시장 전략도 매일 아침에 올려드리고 또 유튜브 영상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참고하시면서 2021년도 모두 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올해 마지막 주니까요. 달릴까 말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